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1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민망한 이야기를 할 때는 친구 이야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은 제 환자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40대 남성분이셨어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몇 달 만에 아내와 부부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셨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겨우 용기를 내어 다시 시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대요. 자존심도 상하고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고민 싹 날려드릴 수 있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학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만 찾으면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먼저 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풍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흐물흐물한 풍선이죠. 이걸 크게 팽창시키려면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남성의 성기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팽창하려면 무언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혈액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성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혈액이 아래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잘 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 가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금 어려운 방법, 나머지 하나는 덜 어려운 방법입니다. 먼저 조금 어려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야지 하면 잠이 안 오고, 먹지 말아야지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신경 쓸수록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지금 스트레스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통 설명하기 어려울 때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발기 문제는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혈액의 움직임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발기는 혈액이 아래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액이 반대 방향, 위로 올라갑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빨개지고 심장 쿵닥쿵닥 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이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거나 다른 부족과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기능, 골격근, 심장 같은 곳에 피를 더 많이 보내고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기관, 소화기나 비뇨기로는 혈액을 덜 보냅니다. 싸울 때 발기는 필요 없는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서 각자 가지고 계신 스트레스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단번에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계 전 찬물 샤워입니다. 생각만 해도 비명 나오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식해요. 하지만 이건 짧은 스트레스죠. 샤워 끝나면 없어지는 스트레스예요. 이런 반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좋아지고, 단기적으로는 단 한 번의 찬물 샤워만으로도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액순환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 성적인 흥분과 발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도파민인데요. 찬물 샤워는 이 도파민의 기본 분비량을 높이면서 급격하게 상승시킨 다음 길게는 5시간 동안 서서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최소 30초에서 길게는 2분만 딱 참으시면 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혈액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덜 어려운 방법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물 샤워랑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직접 혈액을 보내는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확실한 효과를 위해 먹는 것과 하는 것을 둘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뭘 하냐면요. 일단 성관계를 자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예 발기가 안 되는 분들보다는 강직도가 떨어지거나 중간에 발기가 풀리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니까 잘 안 되시더라도 계속 꾸준히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데요. 꾸준히 성관계를 가져야 혈관이 확장되는 횟수도 더 잦아지고 혈액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어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달씩 쉬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자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기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벅지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혈액이 하체로 더 많이 내려갑니다. 평소에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어 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관계 직전에 스쿼트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는 기능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발기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감소하는데 2020년에 발표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연구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저항성 운동 직후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해서 30분가량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는 것 알려드릴게요. 결국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이 모두 혈액을 하체로 잘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죠. 혈액이 잘 내려가려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혈관을 잘 늘려주고 발기가 빨리 풀리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은 비장입니다. 그리고 비장 다음으로 많이 저장하는 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이 혈액을 많이 저장하는 이유는 간이 뭐 하는 기관인가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해독이죠. 간은 해독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청소부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피 속에 해독해야 할 더러운 물질이 많다면 간은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는 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을수록 간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고 결국 간이 많은 양의 혈액을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꽉 붙잡고 있는 양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간 해독을 보조해서 혈액을 잘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성기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는 것을 모두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겠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아르기닌은 간에서 유독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제로 간 영양제, 특히 숙취 해소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보디빌더분들이 근육 펌핑할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장어가 정력제로 사용되는 것도 장어 속 아르기닌 때문인데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장어를 매번 먹을 수도 없고 아르기닌 함량을 장어로 채우려면 수십 마리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어 같은 음식 말고 영양제로 아르기닌 섭취하실 때 목적에 맞게 함량을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함량에만 신경 쓰시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흡수 속도입니다. 함량과 시간, 둘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함량은 일단 최고 함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중간 용량 먹었다가 효과 제대로 못 볼 수 있으니 후회 없이 최고 함량 6, 0mg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헤라클레스 아르기닌이에요. 함량 6, 0mg에 부원료도 아연이나 마카 같은 정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도 믿고 추천하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좋은 피드백 주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흡수 속도입니다. 아르기닌의 흡수율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실험도 용량은 6, 0mg 사용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르기닌이 몸에 들어왔을 때 농도를 나타낸 건데 대략 섭취하고 20분에서 30분 사이가 최고 농도에 도달할 때예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배운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다 사용하세요. 일단 흡수 속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 약속된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앞두고 일단 아르기닌 한 포 드시고요. 그리고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씻을 때 마지막 마무리를 찬물 샤워로 30초에서 2분 정도 하시면 발기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 빵하고 터졌죠? 샤워가 끝났으면 아르기닌을 먹은 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상태고 혈관 속에 아르기닌과 도파민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스쿼트 20회에서 30회 천천히 하시면 대략 3분 정도 시간 지났을 거예요. 스쿼트로 인해 하체로 혈액 이동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막 분비되고 있겠죠?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당당하게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병원 가서 비아그라나 팔팔 같은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고 시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만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아르기닌 드시고, 두 번째, 찬물 샤워, 세 번째, 스쿼트.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이 방법도 너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빈모티과 방문하신 것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